자,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우리 채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연이, 안녕하세요. 안녕. 너는 어느 편이 가장 인상 깊었어? 대금이. 어, 나는 다 좋았는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인상 깊은 편, 인물. 음, 채연이부터 말해, 그러면. 다 나, 좋았는데. 나는 3편이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 자기 돈을 사람들의 이익에 위해 쓰고, 원래 법이었던 섬을 여자는 나갈 수 없는 법을 에, 무시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게 신기했어. 끝났어요. 대금이는 아직 하나를 못 고르겠어? 그래도,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얘기해. 왜냐면요, 도둑구형이야 도둑구형이 아니었을 때게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채연이하고 대금이가 고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금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연이가 고른 그 이야기의 인물이 누구야? 채연이가 고른 이야기, 김만덕이요. 어,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자, 김만덕이라는 인물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키워드를 뽑는다면, 김만덕은 어떤 인물이야? 사람들한테 음, 모았던 재산을 음. 나눠준 사람? 그렇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기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부왕, 나눔과 배려, 그 기부를 했던 그런 인물이야. 대금이. 조선시대에 음, 제주도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그렇지. 조선시대, 제주도, 그리고 이 책에 9분이 나오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여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김만덕, 장사, 어? 그렇지. 장사. 장사를 통해서 거부가 된 장사를 통해서 거상 또는 이제 우리가 거상은 아주 큰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부는 큰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김만덕을 이야기하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덕인데 어 그래서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요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인물이 이제 김만덕 보여? 네, 네. 보여요. 김만덕이라는 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만덕 편에서 우리가 좀 그 눈여겨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조선시대 40쪽 보여 제주 40쪽 40쪽 40. 40쪽에 자, 거기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지. 그게 장사 아닌가? 더 좋은 가격에 얼마나 좋은 물건을 얻어내느냐.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자,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요. 그렇지. 장사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장사의 원리란 뭐라는 거야? 장사의 원리란. 어,
얘기해, 대금은. 장사의 원리랑 자신 주변에는 평범한 거지만 먼 곳에는 귀한 걸 팔고 또 먼 곳에 수입한 것을 자신 주변에는 없는 것을 먼 곳에 수입해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 장사는 기본적으로 흔한 것. 자, 흔하면 값이 비쌀까, 쌀까? 싸요. 싸. 그 싼 값에 그거를 구입해서 귀한 것. 귀한 것은 귀한 것은 값이 싸, 비싸? 비싸요. 비싸요. 비싸지. 귀한 곳에 갔다가 팔면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그 중간에 이익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장사가 하는 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장사의 원리요. 장사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장사의 원리 설명했잖아. 흔한 것, 흔해서 싼 것을 사다가 귀한 곳에 갔다가 뭐 하는 것? 파는 것. 높은 비싼 가격에 파는 그게 장사의 원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장사를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고. 물건의 가격과 사람들이 음, 이 잘 살만한 가격? 어. 먼저 어디에 무엇이 흔한지를 알아야지. 어디에 무엇이 흔한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잖아. 또 반대로 뭘 또 알아야 돼? 음, 어디에 무엇이 흔한지 말면 돼? 또 뭐라고 어디에 해야지? 무엇이 귀한지. 그렇지. 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뭐 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시장 조사한다라고 요즘에는 시장 조사. 그 시장 조사가 뭐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이 얼마냐, 얼마를 파냐 이것도 시장 조사인데 그 시장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아주 크게 말해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게 특별한 일이야?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에요. 아무 일 아니야.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을 뭐해? 데려와,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하도록 해? 영어를 가르치게 하더란 얘기지. 그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장사요. 그것도 장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싼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갖다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지. 그것도 역시 뭐가 하는 일이야? 장사가 하는 일이야. 응? 산에는 도토리나 바다에는 젓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야, 해산물이. 근데 육지에는 젓갈이나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야죠. 없지. 그럼 그걸 뭐 해서 바다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육지에 갖다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반대로 산에 있는 산삼, 뭐 도토리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는 흔해 안 흔해? 안 안 흔해요. 안 흔해요. 하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이렇게 장사는 서로 이렇게 뭐 해주는 역할?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사, 상업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러려면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연결고리, 교통과 통신이 잘 발달되어야지만이 그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아까 최환이가 말했듯이 그걸 어느 가격에 살 건지, 어느 가격에 팔 건지 이러한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능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만덕은 뭘 사고 뭘 팔았대? 제일 아랫부분에 보니까 40쪽 제일 아랫부분. 육지에서 건너온 물건. 어?
뭐라고? 사는 거는 육지에서 오는 물건을 사요. 그리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팔아요. 제주도 물건 뭐? 특산물, 특산물 뭐? 말총, 미역, 전복, 귤. 말총이나 미역, 전복, 귤 같은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흔했다는 거야. 말총이 뭔지 알아? 아니요? 말꼬리 털. 어, 그래서 말총이, 그렇지, 여기 부분이 말총이겠지. 여기 부분 말총. 이 말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말총이 왜 제주도에는 흔할까? 노랑말이 많으니까. 왜 제주도에는 조랑말이 많을까? 제주도의 특산종인 제주도 도랑말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왜 조랑말이 특산품이냐고. 음. 평지가 많아서. 평지가 많아서, 자, 원래부터 제주도에 말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제주도에 말이 많게 된 이유는 몽골 알아, 몽골? 아, 맞다. 몽골 때 일본 침략하려고 음, 배 만들었었어요. 배를 만드는데 왜 말이 많아? 자,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말을 아, 달리며 싸운 사람들이에요. 말이랑 배 타고 가려고 그래서 했거든. 말을 잘 타던 그런 사람들이고 말을 잘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일본 침략을 준비하면서 말을 그 배에 싣고 가서 이제 자기들이 그 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몽골부터 그 말을 데려가기는 너무 머니까 제주도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서 그 말을 가지고서 일본을 공격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주도에서 말을 키웠던 그러다 보니까 말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총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서는 흔한 그런 물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만덕이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 남녀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여자의 몸으로 거상, 큰 상인이 된 것도 대단한데 특히 이 김만덕이 더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뭐야? 제주도 훈련 때 다른 애 바로 나눠줬어요. 어, 그렇지. 그 당시에 흉년이 4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 흉년이 계속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자신이 재산을 이용해서 곡물 1만 1천석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누가 김만덕의 어떤 그러한 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프랑스어 같은데? 뭔가? 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뜻은 높은 사회적 신분을 지니면 그에 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 뜻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그 유래가 그 프랑스의 한 성이 그 함락을 당했나 뭐 이랬던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이 높은 시장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가 시장이다. 우리가 여기 그 지도자들이다. 우리를 뭐하고 죽이고 대신 이 시민들은 뭐 해줘라? 살려줘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들 먼저 살려고 도망치기 바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이렇게 희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가 어떤 그 높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먼저 다 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 부자일수록 또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야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 응?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주로 지원해줘요. 어? 도망쳐요. 전, 도망쳐요. 전쟁이 났으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빨리 비행기 편이나 뭐 이런 거 알아봐가지고 배편 막 돈 많이 주고 그걸 사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그럴 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자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요. 자신이 앞장서서 군대 입대해갖고 총을 들고 싸운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재산을 지원을 무기 지원. 독립군이라든가 전쟁 자금에 보탠다던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왜 쌤이 지금 갑자기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를 꺼냈을까? 정하는. 김만덕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했어요. 한반도고 음, 돈이 많았는데 그걸로 제주도가 흉년이 들어서 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걸로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나쁜 장사꾼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흉년이 들었을 때 대금이. 저도 나눠줬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저도 나눠줬을 것 같아요. 아니, 나쁜 장사꾼들이었다면 그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안 나눠줬었죠. 그냥 안 나눠주고 끝난다? 그 응. 사람은 별로 안 나쁜 장사꾼이야. 진짜 나쁜 장사꾼은 최한이 어떻게 또, 했을까? 또 오히려 더 혹시 백성들의 뺐어요. 곡식을 가져간다. 자, 자기는 곡식이 많으니까 가뭄이 들으면 곡식이 귀하잖아. 그럼 평소에 10,000원 받던 곡식을 얼마 받아? 2만 원, 3만 원 받겠지. 그래도 가뭄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뭐 해야 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사하는 사람이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코로나19 기간 중에 우리 초반기에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한바탕 고통을 겪었어.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 최한이하고 대금이가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야. 그러면 방법은 커다랗게 두 가지 길이 있어. 세 가지 길이 있어. 어떤 길이 있을까? 마스크 공장 마스크 더 사장님께서. 만든다. 어? 마스크 더 물론 만든다. 마스크를 더 만들겠지.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무료로 나눠준다. 오히려 값싸게 무료로 나눠주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겠지. 더 또, 비싸게 판다. 그렇지.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겠지. 평소처럼 판다. 뭐라고? 평소처럼 그렇지. 판다. 평소처럼 판다. 그래서 평소처럼만 팔아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평소보다 더 값을 비싸게 판다던가, 뭐 사재기를 한다던가, 숨겨놨다가 가격을 높이 판다던가,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만약 김만덕이었다면 오히려 그 마스크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오히려 싼 값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이렇게겠지. 이게 바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만덕에게 밥은 어떤 밥이야? 김만덕에게 밥은 3장의 제목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어, 나눠주는 밥? 나눠주는 밥이에요. 혼자 먹고 혼자 배불리 먹는 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그런 밥, 나눔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천한 것들이 김만덕의 그러한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이가 선택한 인물이 누구야? 이익이에요. 이익이란 인물이. 자, 이익이란 인물은 키워드가 뭘까? 조선시대. 이익도 조선시대야.
실학자.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실학자야. 자, 그래서 그럼 실학자가 뭐야? 그거 실용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자. 우리 대금이가 아주 역사를 잘 알고 있네. 자, 조선시대는 우리가 성리학의 나라라고 얘기해. 성리학의 나라. 네, 성. 종교, 유교. 자, 성리학은 우리 주희 또는 이제 주자라고 부르는데 주희가 이제 그 확립한 그 성리학인데 성리학은 사실은 유학의 일부예요. 유학의 일부. 유학은 공자,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둔 그래서 뭘 중요하면 어지, 는, 인의, 올바른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믿을 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절을 중요시 여기고 충효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러한 사상이 바로 유학 사상이고 우리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유교 사상이 우리들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 우리가 그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거, 위도른을 뭐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뭐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공경하는 거, 나라에 충성하는 거, 다 이런 게 뭐에 바탕을 둔 사상이라고? 뭐에 바탕을 뒀다고? 유학. 유교. 유교, 성리학의 바탕을 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리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예절이나 품이나 이런 거에는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 먹고 사는 문제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어서 조선시대 성리학이. 그러면서 실학자들은 사람이 사는데 예법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밥. 중요하다. 잘 입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대급이 얘기했듯이 실생활에 뭐 도움이 되는 학문, 실용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고 우리가 실학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들 중에도 우리 실제 생활에 저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 있고 반면에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과목,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돈 버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과목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이 여러분들 보기에 직접적으로 돈 버는데 관계되는 과목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은 안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였지? 높이 올라가면 뭐 기술이나 가정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거 상업이나 이런 과목을 배우기도 해. 그런 거 같은 필사였나? 경우는 이게 있었는데 그게 관련이 있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실과. 여러분들 6학년 올라가면 5학년 올라가면 실과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과목들은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진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학문이에요. 동의 되는 학문이야 쉽게 말하면. 반면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교과 같은 거,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가 당장에 뭐 돈이 되거나 이런 과목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어쨌든 그 실학자들이 있는데 이 이익도 조선시대 실학자인 인물이고 이익이 쓴 책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쓴 인물이 바로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셔. 보여? 네. 요분이 이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중에 이익의 성어사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성어사설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게 뭐 만화로도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책이 있으니까 구해서 이익의 성어사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세상을 펼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는 이거 관련되어서 도둑고양이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도둑고양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최환이? 도둑고양이가 하는 일이 응, 백성들의 이 하는 일과 비슷해 보여서 응.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뭐가 비슷한 건데? 백성들이 1년 내내 부지런히 일해도 음, 다 양반들이 세금 같은 걸로 다 뺏어가가지고, 어, 그러니까 일을 해도 계속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음. 도둑이 되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근데 어쩌라? 도둑 어? 고양이도 음, 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음, 없이 훔쳐서 갖다 먹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백성들과 처음엔 도둑 고양이를 나쁘게만 생각해 왔는데 음,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아 그래가지고 음. 중요하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중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건 그죠. 도둑고양이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도둑고양이 중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야? 이익의 주장이 뭔 거야? 대금이. 주장은 이 사상은 음, 예절도 중요하지만 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 그게 도둑고양이가 뭔 상관이야? 그게. 자, 지금 최한이가 한 이야기하고 대금이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뚝 떨어졌어, 지금. 최한이가 지금 앞부분 얘기를 잘했어. 어? 도둑고양이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은 어때? 도둑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도둑, 도둑이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그 우리 도둑고양이 있으면 도둑고양이를 뭐야? 내쫓거나 때리거나. 사람도 마찬가지. 누가 도둑질을 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 나쁘다. 나쁜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해, 도둑은? 경찰 잡혀가요. 잡아서 벌을 내려야지. 혼을 내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익이 그 도둑고양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 그 얘기를 들은 거. 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야? 백성들도 생각해보니까 별로 아니, 다르. 도둑고양이 얘기만 먼저 해. 도둑고양이에 아!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 대금이. 왜냐면요, 음. 며칠 뒤에 그 도둑고기가 이웃 집에도 잘 살고 있어가지고, 어. 보니까, 일부러 알고 보니 다시 거기 능력이 떴던 거예요. 뒤 잘려면 능력이. 그러면 도둑고양이가 쥐를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잘 잡아가지고 키워진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쥐를 못 잡았어? 아니, 잡는 능력이 그전까지는 없었어?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걷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근데 이웃이 걷어주니까 이웃이 걷어주고 이웃이 어떻게 한 거야? 잘 해줬어요. 고양이에게 잘 해준 거야. 뭐 고양이의 먹을 걸 그러니까 충분히 준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도둑질 할 아, 필요가 도둑질할 없지. 필요가 없어. 그 얘기가 돼야 되지. 그러면 근데 이 도둑고양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까 최한이가 말했던 대로 일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일반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아까 최한이가 말했듯이 먹을 게 뭐 하니까 없으니까. 부족해. 그럼 그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하면 너 벌 줄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렇게 혼내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절하게 일자리를 줘요. 일자리를 주던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만 세금을 조금만 걷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도둑고양이를 먹고 살게 해줬더니 도둑질을 안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을 거다? 도둑질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이해가? 네. 그래서 이 이익의 주장은 벌어진 일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고 벌 주고 그러지 말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벌어진 이유를 살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요 문제가 다 풀린다. 이게
누가 생각했던? 이익. 이익이 생각했던 그러한 주장이다라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익만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인물이 있는데 그 유토피아 책 안에도 그 사람도 도둑을 잡아다가 막 화형 불 질러갖고 죽이고 그런 걸 보면서 저런다고 도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 도둑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때 그러면 도둑질 안 하게 될 거다. 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이익의 생각이나 비슷한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익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최환이는? 들어보니까 꽤 음, 일리가 있어가지고, 맞다고 생각해요. 대금이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음, 자, 최환이하고 대금이가 엄마 몰래 자꾸 게임을 하더란 얘기야. 응? 부모님 몰래 막 숨어서 스마트폰을 막 하더란 얘기야. 그래갖고 채한이하고 대금이 할 때 부모님이 너희 놈의 자식 너 또 숨어서 게임해? 너 왜 약속을 안 지켜? 너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 할래? 너 스마트폰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혼내는 걸 이익은 어떻게 해결할까? 평소에 많이 하게 해줘요. 대금이 뭐라고? 평소에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왜? 평소 많이 하면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 거니까요. 충분했으니까. 그렇지. 이익은 아니 왜 애가 부모님 몰래 할까? 왜 숨어서 할까? 부모님한테 속이고 할까? 그거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어? 조금밖에 못하게 하니까 이 애가 뭐해? 숨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내가 숨어서 안 할 거 아니냐. 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자, 근데 그 해결책이 어때, 대금이? 좋은 해결책이야? 아니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게임 중독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최한이, 어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아까 백성들 얘기는 뭔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딱 그 먹고 사는 정도만 해주면은 이제 더 이상 훔치지 않지만 음, 스마트폰이란 거는 원래부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해줘도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먹고 사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둑들이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도둑질 할까? 요즘 도둑들이? 아니요? 어떤 것 같아? 뭔가 더 좋은 게 탐나서. 더 좋은 게 탐나서 도둑질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더 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뭘 부족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차를 주고 더 좋은 뭘 주고 과연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해결책이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까지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역시 도둑은 무조건 혼내야 돼. 때려잡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이익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 듣고 보니 말이 되네요 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갖는 한계, 문제점은 또 뭔지 그걸 또 여러분들이 별도로 밝혀내서 그건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익의 밥은 뭐야? 이익의 밥은 아까 김만덕의 밥은 나눔을 위한 밥이었는데 이익의 밥은 밥은 고양이가 떳떳하게 살게 하는 힘. 떳떳하게 살게 하는 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캠페인 벌이고 있는지 혹시 알아? 네? 선생님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 뭔데요? 어? 네요. 어,
선생님이 맨날 이런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죠. 이런 책 쓰는 게 다 캠페인 하려고 쓴 책이잖아. 기본소득 캠페인? 기본소득이라는 그 캠페인하고 있어. 선생님이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요 이익과 생각이 같은 거지. 밥은 떳떳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해서 돈은 떳떳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익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편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자,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정조 이야기 있잖아. 누가 만약 질수성 바보랑 질수성 찾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진수성찬을 뭐라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와,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 것 같아. 나도. 너희는 이 이야기처럼 백성들이 바치고 색으로 낸 것으로 먹은 거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많이 고맙겠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해줘. 음,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 잘했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백성들이여. 뭐라고 말한다고 대금아? 고맙다 백성이여. 음, 고마워. 끝. 아니요? 음. 너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음, 나는 잘 못 지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벌레를 별로 싫어하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잖아. 그래? 나도 왠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밥 갈기가 힘들거든. 저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대금이가 진행했던 그 부분들에서 이번에 나왔던 인물이 누구야? 먼저 나왔던 인물이? 정조요. 정조요. 정조란 인물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정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정조에 대해서 아는 게 조선시대 임금이요. 네, 임금입니다. 그렇지. 또, 성군,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또, 수원 화성, 그렇지. 수원 화성을 바로 정조 시대 때 축성했습니다. 쌓았습니다. 또, 적약용, 아, 정조의 신하 중에 정약용이라는 신하가 있었고 이 정약용이 바로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거중기라는 것들을 설계해가지고 거중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인이야, 크레인. 네, 신도시, 을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수원화성은 그치 새롭게 만든 도시 신도시였습니다. 또 정조와 관련해서 끝. 영조의 손자, 그렇지 영조의 손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조세자의 아들이죠. 그렇지.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끝. 또 있어, 지하나? 아니요. 자,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 제일 훌륭한 왕을 손꼽으면 세종대왕 정조, 세종대왕을 손꼽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을 앞부분과 뒷부분 나눈다면 조선 전기에, 뭐 조선 전체에도 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지만 조선 전기에 있다라면 이 정조는 조선 후기, 뒷부분 내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혀서 정조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조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아까 대금에 말했듯이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자 최한이 혹시 사도세자 알아? 아니요. 자 대금이 사도세자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고 사조세왕은 영조의 아들이었어요. 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참 똑똑해가지고 세대 임명됐는데 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부를 같이 안 지내가지고 음, 또 그리고 또 영주가 엄하게 유혹해가지고 또 삐뚤기 시작해가지고 음, 나중에 우라스까지 들고 음. 나중에는 결국 쥐쥐한테 죽어요. 그렇지.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죽게 돼. 뒤주라고 이렇게 쌀을 보관하는 어떤 그런 커다란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비운의 어떤 사도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서 죽게 만든 게 누구? 그 아버지 영조예요. 영조예요. 그 영조는 바로 정조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수자 자기 아버지가 세자에 있었는데 죽자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의 영조가 아들이었던 정두가 이어받아서 나중에 영조를 뒤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조는 우리가 흔히 뭘로 부르냐면 개혁군주라고 불립니다. 개혁군주. 그래서 왕인데 그중에서 그 당시 어떤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뜯어 고쳤던 그런 인물이고 규장각 그 장갑 왕실 도서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원인데 많은 신하들이 이곳에서 이제 각종 나라의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끈 그런 인물이 바로 요 정조대왕인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가 이렇게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어떤 그런 슬픔을 겪었고 본인도 계속 사는 있는 동안에 누가 자기를 암살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영조의 할아버지는 영조 임금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들은 자, 24쪽 마지막 줄 채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받아 아랫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차례로 왕이 상을 물리면 상을 음, 안 먹겠다고 하면 그걸 요리 만든 사람이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채연이 무슨 말이야 이게? 밥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밥상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밥상을 그냥 받는다는 게 먹어요. 왜? 왜냐면 왕이 안 먹겠다고 한 거는 음, 자기들이 먹으라고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안 먹겠다는 거 자기들이 먹으라고 하겠다는 소리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했냐고. 왜냐면요, 그럼 지금도 대통령이 밥을 먹다가 안 먹겠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먹어? 그래? 대금아? 어,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상물림이라고 얘기하죠. 상물림. 그런데 대물림처럼. 임금이 상물림을 해. 근데 임금님만 상물림 한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집안 어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해. 식사가 그럼 식사가 끝나고 그 상에 남은 반찬으로 누가 여자들이 어? 식사를 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상물림. 상물림이라고 한다. 임금님이 식사 끝나고 나서 임금님의 그 밥상에 남은 음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궁녀들, 어? 궁에서 일하는 궁녀들이 뭐 한다? 식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요즘도 그래? 요즘도 여러분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드시고 엄마 아빠가 먼저 드시고 남은 거 너희들이 먹어? 아니요. 근데 옛날에 왜 이랬어? 6.25 그거 유학이어가지고 예의를 지켜야 유교여서 됐어. 유학이어서 최한이 왜 그랬을까? 음, 예의를 지켜야 해서? 이게 예의하고 뭔 상관인데?
어, 지금은 너가 예의가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럼 이게 예의랑 무슨 상관이야? 음, 자, 어,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데 왜 이래? 가난해서 음, 따로따로 밥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밥 먹다가 반찬 밥 남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버리죠? 어, 잔반 버리잖아. 잔반 처리하잖아. 어?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잔반 처리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거 나쁘게 말하면 이거 뭐야? 반찬을 뭐 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뭐해서 많아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식당에 가면 저희 식당은 반찬 잔반을 버려? 남은 반찬을 잔반도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뭐 써붙인 식당 혹시 본 적 있어? 네, 응. 많이 왔어요. 왜 그런 거 써붙일까? 좀 남기지 말라고. 남기지 말라고? 자, 대금이가 식당에 갔는데, 어? 어, 그 전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챙겨가지고 대금이한테 줘. 대금이가 밥 먹는데 주더란 얘기야. 그럼 어때, 대금이? 싫어요. 왜 싫어? 더러워요. 더럽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식당은 잔반을 재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금이 너처럼 혹시 이거 내가 먹는 거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남긴 거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뭐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래 재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새 반찬 준 거다. 새 밥 준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라는 뜻이야. 근데 왜 일부 음식점 사장님들은 잔반을 재활용할까? 환경 파괴 안 하려고. 뭐라고? 환경 파괴 안 하려고. 환경 파괴 안 하려고. 또, 재환이 왜 그럴까? 음, 왜 반찬, 대금이가 남긴 반찬을 채환이한테 다시 줄까? 왜? 반찬을 많이 만들면은 어, 자기 더 일해야 되니까. 어. 반찬 만드는 일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이건 뭐와 관련 있어? 반찬 만드는 게 다 뭐야, 사실은? 돈이잖아, 오, 돈. 그 반찬 재료 사야 되고, 그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고용해야 되고, 결국은 돈을 뭐 하려고? 아끼려고. 야, 그럼 돈도 아끼고, 환경 파괴도 안 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위생이 좀, 위생 아, 문제. 그런데 아까 말했지 위생의 어떤 그런 문제들, 대금이가 먹던 음식에 대금이가 만약 감기 걸렸으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거기에 음식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최아이가 그걸 먹으면 최아이도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코로나19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잔반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 잔반은 다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부대찌개라는 음식 혹시 알아? 네, 부대찌개 최한이 좋아해? 네, 네,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네, 네. 어떻게 시작됐어? 그거 미국 군인들이 먹다 남은 햄을 다 끓여가지고 국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 미군 부대에서 잔반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라니까. 근데 그걸 뭐에다가 가져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먹은 게 바로 부대찌개의 첫 출발의 유래야. 그럼 그 당시에 왜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우리가 갖다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상물림한 이유들도 결국은 왜? 그 귀한 음식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남긴 음식을 그 아랫 사람들이 먹는 거란 얘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신 음식, 아버지가 드신 음식을 자녀들이 먹는 거란 얘기지. 어? 이런 것들이 상물림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9쪽 제일 마지막 줄. 대금이 읽어보겠습니다. 29쪽이요. 29쪽 제일 마지막 줄. 땡땡님이 먹는 반상에는 내내간의 반찬이면 충분하지만 평소엔 잘 먹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잘 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정조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어? 검소한 모습. 검소한 모습만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지. 임금이 먹는 밥상에는 4대까지 반찬이면 충분해. 4대까지라는 건 4가지나 5가지. 임금인데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그냥 4대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성찬으로 차렸다면 이런 게 진수성찬이에요. 이렇게 이 음식을 이렇게 수십 가지 수십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찬이 뭐 4찬이나 5찬 4가지나 5가지 정도 반찬 그 정도 놓고 먹는다 임금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검소했던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어. 근데 왜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을까? 최한. 신하들은 평소에 많이 일하는데 응. 많이 먹지 못하니까. 어. 근데 많이 먹지 못한다고 왜 평소처럼 그런 거 하면 되지? 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냐고. 대금이.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 신하들을 왜 사랑하는데? 신하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 나가 돌아가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진송차를 내려주는 이유가 신하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거 먹고 뭐 하라는 거야? 힘내라. 힘내서 일 더 많이 해. 열심히 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대금이가 사장님이야. 근데 최하위 직원한테 때로 뭐야? 보너스로 막 돈을 줘. 그 이유는 최하위를 좋아해서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일 많이 하라고요. 그렇지. 이 보너스 받고 최한이 너가 신바람 나서 일 더 열심히 잘하라는 거야. 최한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누구에게 이익이 돼? 사장인 대금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금이가 사장인데 자기는 막 좋은 거 먹고 자기는 돈 많이 가져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최한이한테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 보너스도 안 줘. 그럼 최한이가 블랙미러. 일을 열심히 할까? 아니요.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 최한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 회사가 결국은 어려워지고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금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원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한이 그러면 사장님은 무조건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줘도 될까?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일부러 일 안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너스만 받고 일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 보너스 음, 받으려고. 음. 자, 아까 30쪽 읽던 거 많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둘째 줄 읽어봐. 소박한 임금의 밥상이나 단신상 같은 신하들 밥상이나 모두 백성이 차려준 밥상입니다. 모두 백성이 차린 밥상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왜 모두 백성이 차려준 밥상이야, 채환이? 백, 백성이 만든 재료를 써서 만든 음, 밥상이에요. 백성이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밥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먹는 밥상도 사실은 채환이나 대금이가 만들어준 밥상이거든? 근데 채환이나 대금이 농사 안 짓잖아. 근데 왜 채환이, 대금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밥상일까? 엄마 아빠가 그 농부들에게 그 산 씨앗을
어. 우리를 만든 그 별, 그 쌀을 사가지고 우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이나 대통령한테 밥 해줘? 세금을 내서 그렇지. 세금을 내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사서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 또 나라에서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라에서 월급이라는 건 결국은 그 백성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 백성이 차려준 밥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백성이 직접 차렸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차례 보면 우리가 아까 실학자 이익 얘기했고 1장, 그 다음에 개혁군주였던 정조임금, 정조대왕 얘기했었고, 자 3장에 우리가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여자 거상이었던 김만덕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안 본 인물, 네 번째 인물 누구? 정약용,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아까 대금이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땀 흘린 정직한 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약용이 아까 정조임금 때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귀양 유배를 떠나 유배 우리 귀양 간다고 유배 간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이 정약용이 아 옛날 그 벌에는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도 저렇게 먼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어떤 집에서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면서 여러 책을 썼어. 정혜경이. 정혜경이 쓴 책들 중에 목민심서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데 이 목민, 백성을 기르는, 백성을 키우는 데서 관리들, 공무원들, 사또 이런 사람들이 관리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목민심서라는 책, 또 뭐 경세유표라는 책, 수문신서라는 책 등등 수많은 책을 쓴 인물이 바로 누구다? 정약 정약용. 아까 정조시대의 정치가고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거중기를 만든 그런 아주 뛰어난 실학자였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오장은 누구? 저는 정약전 정약전은 위에 있는 정약용과 무슨 관계? 손자, 어? 정, 정약용의 형님이야, 형님. 정약용의 형이야, 형, 친형. 정약전이. 그런데 이 정약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약용네 집안이 다 천주교를 믿었었어. 그래서 유배, 귀향을 갔어. 그래서 정약용은 해남인가 어디 그쪽으로 갔는데 정약전은 어디로 갔냐면 선생님, 흑산도, 어? 흑산도, 흑산도라는 전라도에 있는 섬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정약전이 한 유명한 일이 있어. 물고기책, 무슨 책? 다사도보, 다산어보라는 책이어서 해양 생물 도감이 오늘날 치면 네. 그래서 각종 물고기나 해양 생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도 써놓은 그러한 책을 써낸 인물이 바로 정약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정학유 정약유 이 사람은 누굴까? 정학유, 정약용의 아들. 정약용네 집안이 아까 말한 천주교들을 믿었다는 이유로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 다 귀양 가고 다 쫓겨난 거야. 정약용이 아버지가 귀양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인데, 남아서 이제 그 서울집을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약용과 정학유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가. 그래서 정약용이 정학유 아들에게, 비록 너가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독서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문에 임해라. 어? 그래서 비록 벼슬자리에 다 쫓겨나고 귀양 가서 가난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정학유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7장은
박제가요. 자, 박제가는 역시 실학자야. 근데 혹시 이거 들어봤어? 네, 서자 알아요. 서자가 뭐야? 서장은 바로 그거. 첩, 첩의 자식. 그렇지. 조선시대 때는 남편이 부인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처야, 처. 이 정부인이야, 정부인. 그 나머지 둘째 부인부터는 나머지는 뭐라 그래? 첩. 첩. 첩이라고 그래서 이 첩들은 신분 차별을 당했어. 그래서 이 첩의 자식들은 우리가 서자 또는 서얼, 서얼 해가지고 서얼은 서자 플러스 얼자야. 얼자가 더 신분이 낮아. 서자는 그냥 그 엄마가 평민인 거야. 양반 아니고. 첩의 자식인 거야. 얼자는 엄마가 노비인 거야, 노비.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얼자인데, 어쨌든 이런 그 서얼들은 과거 시험 봐서 높은 벼슬 할 수가 없었어. 차별을 당했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제가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청나라에 다녀와서 북학의라는 책을 썼어.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김만덕처럼 상업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상업을 중요시했던 중상학파라고 그러는데 상업을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라고 상업을 중요시하는 중상학파로서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제가라는 인물이고 북학이라는 책을 썼고 이 박제가의 친구가 누구야? 바로 8장에 나오는 누구? 박지원. 이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박지원은 그런데 양반이야, 양반. 그리고 박제가보다 나이가 훨씬 높아. 근데도 이 박지원은 박제가하고 친구 맺었어. 신분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두 평등하게 대해줬던 인물이 바로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고 박지원이 쓴 유명한 책이 혹시 이런 책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허생전, 양반전 같은 이러한 소설책 이런 것도 쓴 인물이 바로 이 박지원이라는 양반 학자이자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인물이 여남 박지원이 호가 여남이야. 자, 끝으로 구장 누구? 허균이요. 허균하면 제일 유명하게 이 사람도 정치가이자 개혁가이자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홍길동전. 홍길동전이야. 홍길동 알아? 채하나? 네. 홍길동전이 왜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야. 주로 우리나라는 한문을 썼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한글을 썼어. 한자를 썼어. 그러다가 이 허균이 조선 후기 들어서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만들었고 이때는 이제 한글이 아니고 언문이라고 그랬는데 언문 소설이야. 언문이라고 쓰는데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 홍길통이 나라를 막 뒤엎으려고 그래. 그랬던 것처럼 허균도 실제로 세상에서 나라를 뒤엎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잡아서 죽임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허균입니다. 자, 책 118쪽 보겠습니다. 자, 책 제일 뒤에 118쪽에 뭐가 나와? 도움받은 책이요. 도움받은 책이 가지고 여러 권이 나오는데 이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 응? 뭐가 박지원 이야기가 많아요. 박지원 얘기가 많고 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런 건 누구 책이야? 응? 책 그 중에 정약용이요. 김만덕 책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이 책도 있고 그 이 사람이 바로 이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이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책을 쓰는 방법이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책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방법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최한이에게 밥은 어떤 의미야? 음, 최한이에게 밥이란 음? 대금이에게 밥이란
밥이란 사랑이죠. 뭐라고? 사랑. 사랑? 왜 밥이 사랑이야, 대급이? 왜냐면요, 집에서 먹는 밥은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음, 식당에서 먹는 밥은 음. 식당의 주인님이 손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어유, 우리 대금이 아주 멋있는 말 했네. 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밥을 먹지? 음. 채연이는 밥은 채연이에게 밥이란 음, 할 말 없음이야? 자, 자신에게는 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2층에 나오는 또 밥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저런 맛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